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넌 이 길을 끝까지 간다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과거 제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저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웅 명장입니다. 화면석을 보시면은 두 남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저와 아이언맨입니다. 저와 아이언맨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와 아이언맨은 용접사입니다. 저도 용접을 굉장히 잘합니다. 아이언맨도 저도 무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이언맨은 로봇과 슈트를 만들지만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소속으로 항공기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와 아이언맨은 가슴에 마크를 달고 다닙니다. 아이언맨은 연료를 공급해주는 마크를 가슴의 중앙에 달고요. 저는 왼쪽 가슴 위쪽에 달고 있습니다. 이 마크는 대한민국 명장을 증명하는 마크입니다. 현재 40년 동안 한 우물만 파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명장이라는 칭호도 내려주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축구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가정 형편상 축구는 할 수 없었고요. 그러던 차에 공업계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저는 고교 시절에 공부를 곧잘 했기 때문에 대학 진학과 취업을 놓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취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이쪽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일로 가. 용접을 예쁘장하게 잘하네. 넌 이 길을 끝까지 간다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찡하면서 와 닿았습니다. 용접을 예쁘장하게 잘하네. 그 말 때문에 제가 결국에는 용접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진학해야만이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학을 가지 않아도 용접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용접사들은 용접을 예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접 비드가 있는데요. 아주 예쁘죠, 그죠? 예술 같습니다. 지금 용접한 거는요, 예를 들면 요겁니다. 우리가 조선소 가면은 큰 배가 있죠, 그죠? 그 큰 배를 철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철 조각을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통하게 하면 스파크 발생합니다. 그런 스파크를 매개체를 이용해가지고, 그 매개체는 바로 용접봉입니다. 그걸 가지고 두 개의 틈을 용접을 해가지고 떼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용접이고, 그때 발생한 비드가 용접 비드인 겁니다. 이걸 잘했을 때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요걸 잘못한다면은, 불량이 발생한다면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접을 예쁘장하게 잘하는 것이 진짜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요, 항공기 엔진 정밀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엔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시는 아십니까? 길에 가다 보면 승합차가 있습니다. 승합차 크기만 합니다. 그리고 무게는 약 2톤에 달합니다. 이 안에는 엔진 부품이 여러분 몇 개나 들어간 줄 아십니까? 자동차 한 대에는 약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엔진 한 대에는 20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데요. 이 엔진 부품을 가공하고 용접하고 열처리도 하고 검사도 하고 수많은 공정을 거쳐가지고 비로소 하나의 부품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부품이 제자리에 붙어가지고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야만이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셔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용접 일을 40년을 해오면서 명장도 됐지만 인생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훈 3가지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예열입니다. 예열이란 단단하고 강한 재질 철판을 용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열을 가해 가지고 재질을 부드럽게 해주고 유연하게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개를 붙이는 거죠. 근데 단단하고 강한 재질은 갑자기 고온에 열이 가버리면은 금속이 급열을 받아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급냉이 되면서 수축이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깨질 수도 있고요. 즉 균열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접을 할 때는 항상 기본을 잘 지키면서 용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번째는요, 이별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용접을 할 때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철의 성격도 다 다릅니다. 특성도 다릅니다. 녹는 온도도 다 다릅니다. 항공기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은요, 특수한 재질의 철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너무 과열이 돼버리면은 녹아버리고요. 그리고 열이 가지 않으면은 녹질 않아 가지고 붙질 않습니다. 적당한 열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임열값입니다. 근데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철파는 용접하는 일도 다 똑같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기분을 잘 지키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4년도에 F-16 전투기를 처음으로 용접일을 맡게 됩니다. 근데 그 재질의 특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조금 부품을 용접하면서 과한열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걸 알게 됐는데 이걸 납품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뒤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용접 오일 난 부분에 미량의 오일이 샜던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추락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용접을 15년 동안 하면서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했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일을 저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거죠.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공부를 더 해가지고 그 분야에 최고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1996년 3월에 창원기능대학교, 지금으로 하면 폴리텍 대학입니다. 용접학과에 야간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6살입니다. 저는 학교에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10분을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5년 동안에 사실 책을 거의 잡지 않았거든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그동안에 축구만 하러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공부를 하려니 잘 되질 않는 거죠. 근데 저는 서서히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내 자신이 변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부와 용접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저는 목표를 자격증 취득을 먼저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그래 시간이 흐르면서 자격증이 하나, 2개, 3개가 취득하면서 저는 성취감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공부가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렵다는 용접 기술사를 3번의 도전 끝에 취득하게 됩니다. 저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기능장 기술사로 우뚝 서게 됩니다. 기능장 기술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해가지고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동일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모의고사 성적에서 1등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 인생의 터닝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오늘날의 명장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일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후일이라는 것은 용접에서는 스트레스 릴리브라는 용어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단단한 강한 재질을 용접을 하게 되면은 용접 부위가 경화가 생깁니다. 즉 응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풀어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저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후배들이나 학생들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면서 이 친구들이 실수를 하고 불량을 발생하면 버럭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것밖에 못해 하면서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도 미안해하고 또 힘들어하는데 그 상황에서 열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알려주고 하니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겠죠. 자연스럽게 릴리프가 되었을 때 다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옳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접을 할 때 너무 빨리 하려고 하면 변형이나 깨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뭔가를 가르쳐주거나 알려줘도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 용접과 인간관계의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일이 좋습니다. 제 일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첨단 항공기 엔진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자부시지만은 제가 지금 가장 행복해하는 이유는 몇 년 전부터 정말 따뜻한 최고의 발명품을 회사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후배들하고 함께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니아카 제작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폐지를 줘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브레이크가 장착된 니아카, 가볍고 사용하기 편리한 니아카를 2014년 1월부터 2019년 11월 현재 약 6년 동안에 365대의 니아카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니아카에는 55kg가 나가던 이 무게를 34kg로 대폭 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게가 넘어나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태양열로 충전하는 경광등을 장착을 했습니다. 뒤에다가 날이 어두워질 때 폐지를 주우시면은 뒤에서 차가 가도 잘 모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불이 반짝거려 가지고 앞에 니아카가 가고 있다. 그걸 알기 위해서 태양열 장착한 니아카를 장착을 해서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월 4대의 사랑의 니아카를 제작해 가지고 전달합니다. 전달할 때마다 좋아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보람하고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사회공헌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용접을 예쁘장하게 잘하네. 과거 제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저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첨단 항공기 엔진도 용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사랑의 니아카도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제게는 인생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명장으로서 내가 가진 기술을 국가에 환원하고 이를 통하여 기술강국 코리아 넘버원이 되는 날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